당장 7월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사실 좀 뜨거운 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의제로도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염수 관련한 얘기도 또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기시다 나쁜 영향 줄 방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시찰단 23일에 오는 23일에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직접 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시찰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이 두 정상이 만나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23일 날 시찰을 한다라는 건데 이미 사실 IAEA에서 이 검증단이 지금 가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최은미 위원님, 제가 특별히 또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IAEA 시찰이랑 이번에 우리나라가 하기로 한 23일 날 하기로 한 시찰이랑 차이가 뭡니까? 우선 IAEA에서는 이제 네. 국제적인 어떤 그 기구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문가들, 각국에 있는 전문가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그 각국의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이제 응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사실상 중간 보고서가 조금 나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뭐 절차에 맞춰서 잘 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사실상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허용하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IAEA는 다국적 여러 우리나라 위원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다국적이 만드는 거고 우리는 별도로 23일에 간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최 의원님 IAEA는 말씀처럼 일단 뭐 일본 손을 방류해도 괜찮다 문제 없다라는 결론 낼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23일에 가서 시찰을 해서 우리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 방류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시찰단을 오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시찰단을 보내겠다, 우리 주변국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고 할 때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나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어떤 태도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갖고 있어서 네. 그러면 우리도 시찰단을 보낼게라고 할 때 네. 일본에서 이 부분을 사실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없는 거죠. 한국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본다면 한국에게 이러한 별도의 확인 트랙을 마련을 해줬다라는 거는 우선은 한국에게 굉장히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를 준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양국 간의 신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수순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그럼 안 해줄 명분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위험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은 가지고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그쵸.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서 IAEA에서 나름 검증을 했고 거기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한국이 이번에 가서 검증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가서 시찰만 하는데 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국제적인 기준에 어떤 이제 반대되는 네.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안정성이 확실한가에 대한 것을 가서 직접 보고 어떤 뭐 답을 낼 수야 있겠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라고 믿고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조치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전히 이제 불안함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임명을 한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어떤 그룹이 실제로 현지에 가서 시찰을 하고 네. 어떤 과학적인 검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직접 우리가 검증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고 어떤 실사를 또 요구를 하고 이런 네. 과정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이 약간 시찰을 한 이후가 뭐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23일에 가서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 검증이 아니라 시찰입니다. 시찰이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되는 거 아니야. 주원규 의원님. 네. 이게 지금 검증이 아니라 시찰이기 때문에 그럼 시찰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할 때 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포석이 시찰이라는 개념은 네. 일본 측에서 성의를 보인 거긴 하지만 안심해도 좋다. 앞으로의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좀 믿어달라라는 어떤 당부의 의지로 읽히기 때문에 네. 저희 쪽에서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반대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게 만든 포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찰을 나갔을 때 네. 그 IAEA의 국제적 기준하고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걸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가 이미 한일 정상 간의 셔틀웨고의 기조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시찰이 오히려 조금은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이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그 농수산물이나 그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석을 갖고 있을지는 사실 조금 불리한 시작점에서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찰이 혹여나 다른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향후 농수산물, 해산물을 좀 수입한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이 만날 때 과거사 문제, 오염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안보 문제도 굉장히 좀 중심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대통령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 안 한다. 네, 핵 협의체, 이 한미 간 만들기로 했었던 핵 협의체에 이게 한미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일단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그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베이스로 그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얘기를 지금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한미의 핵 협의체가 한미일로 일본의 참여도 지금 배제를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최 의원님, 원래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G7 이후일 거다 그랬는데 좀 땡겨졌거든요. 그리고 땡겨지는 그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 아닌 압박이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 핵 협의체가 한미일 핵 협의체로 확대되는 건 사실상 좀 정해진 수순? 곧 시행되는 거 아니겠느냐. 굉장히 근시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솔직히 먼 말씀드리면. 네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NCG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도 강조를 했지만 한미 간의 양자일 때 지금 의미가 있고 베이스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 기획, 실행, 운용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사실상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논의가 될 수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정보 교류에 대한 얘기는 어제도 수차례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에 이제 핵 협의체로 한미일이 확대된다는 거는 네. 글쎄요, 현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많이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장밋빛에 약간 방점이 있고 어쨌거나 한미일 간 공조가 좀 강화됐다는 그런 배경은 있을 수 있지만 한미일 핵 협의체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사실 좀 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보 부분 말고 경제 부분도 봐야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일 경제 협력이 좀 구체화됐다.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좀 공조를 서로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한일 간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건 소부장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 대한 제재 이제 슬슬 좀 풀리는 과정이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일본도 다시 복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근데 복원을 한다고까지는 사실 좀 예상이 됐었던 바입니다. 오늘 기시다가 오늘 경제 6단체장과 회동을 합니다. 네. 관건은 사실 오늘 만나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추가적인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냐일 텐데 최현미 위원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오늘 나올 만한 경제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제 경제 분야가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콕 집어서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제 언급이 됐던 거는 한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 반도체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갈등과 대립의 상징이었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바꾸는 거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마치 이제 물론 이제 경쟁하는 분야도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서로 강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언급이 된 어떤 그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서로 협력한다라는 것도 이런 그 맥락이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 그 6단체장들과 이제 만나는 이런 이제 절차들은 사실상 굉장히 좀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제 수장들과 만나서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어떤 논의를 좀 진전을 시킬 것이고 특히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이런 논의들 그런 것들이 좀 담보되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뭐라고 꼭 집을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좀 해소하는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기시다 총리가 경제 6단체장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또 한일 의원연맹이랑 또 만나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한일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